자, 봅시다. 이제 우리는 한국사를 볼 거고요. 일단 4페이지 펴세요. 4페이지. 자, 4페이지를 펴시는데 우리는 쉬운 데는 다 쌩까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는 미안한데 안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두 타임, 우리도 이제 한국사를 치려면 두 타임 내에 쳐야 돼. 알겠죠? 딱 2시간을 넣어서 칠 건데 지금 이제 강남 어디였지? 시험 범위 저번에 받아온 데가 강남권에서도 이제 시험 범위가 슬슬 나와요. 시험 기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날짜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나왔니? 응. 그래서 보통 25일 전후 해요. 25일 전후. 25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7일이라고? 28일이야? 28. 28일.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전후니까 4월, 결국은 4월 셋째 주, 그죠? 4월 셋째 주니까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은 이제 시험 대비용 보강, 그쵸? 그 직보 1시간 남기고는 이제 3시간 내지 2시간 내에 정리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사실 4월 말도 아니고 4월 셋째 주면은 2시간 정도만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돌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이제 시간을 아끼는 용도로 가져가야 되는 거다. 자, 4페이지 펴시고 청동기와 철기부터 볼 거긴 해요. 지금 한국사에서는 아마 고려 나가고 있을 거예요. 맞죠? 맞나? 고려 나가고 있죠. 이렇게 된 거고 펴세요. 펴시고 사료랑 같이 보면서 나갈 건데 선사시대는 사료 없어요. 너무 쉬워서. 선사시대는 사료를 굳이 집어넣지 않았어. 그래서 일단은 청동기와 철기부터 비교를 하고 지나갈 건데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자.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일단 한국사에서 어렵다고 예상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 한국사 특강 때 한번 했었어. 오케이? 요 맥락하고 요 맥락이 조금 달라. 어떤 맥락이냐? 이거는 중앙정치제도. 근데 얘는 이렇게 오답의 맥락이 조금 달라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요 맥락이 조금 다르고, 그럼 두 번째는 시험 범위가 아마 흥선대원군 전후로 잡힐 거야. 한국사 시험 범위 나왔니? 안 나왔어? 나왔니? 아직 안 나왔죠. 강남권은 흥선대원군 전후로 잡혔고 아까 중앙고도 흥선대원군까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전후로 잡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하면은 요거 이게 어려울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를 정확히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문화인데 특히 일본 그다음에 이렇게 나뉠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 삼국시대 문화하고 고려시대 문화를 비교할 건데 삼국시대에는 고려시대랑 불교를 같이 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즉 문화재 싸움이 나와. 문화재를 맞춘 헷갈리게 하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황룡사가 누구 거야? 이렇게. 부석사가 누구 거야? 이렇게. 그렇죠. 원효를 고지고대로 내지 않고 원효의 무해행 지문 같은 거를 윤사 때 나온 걸 어디서 이제 가져와. 그래갖고 이거 누구야? 내가 너한테 프린트로 줬어. 이런 이제 함정을 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불교 문화재가 겹치니까 첫 번째가 어렵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요즘 트렌드인데 22년도 개정 교과서에는 이놈은 이제 트렌드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개정되기 교과서 전에도 이미 기출문제가 많이 집적이 돼 있어서 이거는 이미 유형 파악이 다 완료가 됐어요. 이게 문제야. 새로 발견된 놈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오점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가 따라하지를 못해요. 무덤양식도 물론 있지만 무덤양식은 쉬운 거고, 그리고 삼국시대 국왕은 이따가 할 건데 뭐 괜찮아. 이거는 강사가 요령을 제일 개입하기가 제일 쉬운 이제 범위인 거고, 원탑은 여기래.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거다. 알겠죠? 삼국시대를 쌩깐데? 진짜? 아예 고려부터 한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면 모르지 아직. 삼국시대 했지 이미. 했는데. 문화는 안 하고. 문화는 왜냐면 맨 끝에 붙어 있거든. 흥선대원군 전에 그 뭐였지? 조선이랑 조선 후기랑 고려랑 다 때려놓고 문화 한 단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교과서 그렇게 돼 있어. 22년도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배웠다는 걸 거예요. 근데 흥선대원군을 짚으려면 거기를 쓸고 지나가게 돼 있으니까 아예 그게 덩어리가 크거든. 그래서 아예 안 보고 넘어가진 않을 건데 이 경우는 모르겠어. 이 경우는 흔하진 않아. 지금은 삼국시대 아예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럼 어떡한다? 알았어, 일단 보자. 자, 청동기와 철기 있죠. 청동기와 철기에서 신석기는 그냥 넘어가는데 청동기랑 신석기를 일단 비교하는 것부터 먼저 들고 지나가야 돼. 오케이? 이 녀석은 고조선이랑 같이 소급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청동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비파형 동검이랑 거친 무늬 거울에다 각각 동그라미를 치셔보는데요.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이게 각각 조합이 달라져요. 청동기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정착 생활이 체계화되는 시점인 거야. 이거 지울게. 이제 정착 생활이 체계화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예전에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를 먼저 얘기해 줄게. 50명 아니면 100명 단위로 사는 마을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명 내지 100명이면은 여러분 그런 거를 마을이라고 마을? 국가라고 볼 수 있나? 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빌라촌이라고 부르는 게 맞잖아. 아파트 단지도 그렇죠. 몇백 명은 되겠다. 아무리 작아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을이라고 보기가 무색한 수준인 거고, 청동기 시대부터 마을 단위, 국가 단위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석기 때랑 다르게 청동기 때는 벼농사를 지었거든. 벼농사라고 하면 안 돼. 자, 봐봐. 겹치는 거 먼저 알려줄게. 벼농사가 들어가거든. 벼농사. 그 다음에 계급사회가 들어가. 사유재산도 여기 들어가. 사유재산. 이런 패턴인데, 근데 약간 골치 아픈 게 신석기랑 청동기랑 겹치는 영역이 있어. 뭐가 있죠? 농업은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에 정착생활도 들어가죠. 간섭기 들어가 안 들어가? 간섭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반달 돌칼, 간섭기에서 좀 골치 아픈 게 반달 돌칼은 여기 들어가. 저거 거기 아마 표시돼 있을 거야. 반달 돌칼은 신석기인데도 신석기 시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간섭기지만 신석기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러냐? 벼농사 요거랑 연동시켜서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벼농사, 계급사의 사유재산 같은 게 이제 그쵸, 청동기랑 철기 시대 물리는 이제 단원인데, 물리는 단원인데 이게 나중에 고조선 때까지 소급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동기, 철기를 이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는데, 청동기, 철기의 일단은 대표적인 비교 영역이 바로 청동기의 쓰임새가 변화됐다.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고인돌 있죠. 고인돌. 뭐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 또 뭐 있죠? 그 뒤에 탁자식 고인돌 다음에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 세 개. 요 조합이 이제 청동기 시대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게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변화 과정을 좀 추적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요 봐봐. 요 두 조합 자체를 쓰세요. 요 두 조합 자체는 뭐야? 고조선의 영역과 겹친다.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고조선의 영역을 나타내는 문화재라고 쓰시고, 요 조합이 이제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 철기 시대 조합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요 문화재들이 각각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별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재련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뭐라 그러느냐? 제사용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의기 뭐라고 썼더라? 용어가 기억이 안 나서. 의식용 조합이라고 쓰시면 돼요. 의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사용이다. 이거 제사용. 이거는 전투용인데 이거는 과시용인데 이때부터는 제사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조합이 각각 원하는 게 달라. 괜찮죠?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 비파형, 요 세형동거가 잔무늬 거울을 고조선에 적용하게 되면 또 뭐야? 한반도에 뭐 독자적 청동기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좀 오래된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언급 안 했으면 이건 좀 급이 떨어지는 거죠. 언급 안 했으면. 언급 안 했지? 언급 안 했을 거야. 그러면 굳이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얘기했을 거야 아마. 아니니? 했죠?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건 언급. 이건 왜냐면은 이게 교육 과정에 원래 들어가던 거 안노타가 넣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무조건 넣게끔 돼 있지. 자동 반사처럼.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각각 달라. 이걸로는 한반도 북쪽에 이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고조선의 영역을 맞출 수 있다. 그게 근거고,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이 됐다는 건 이거야. 너네 대리석 알지? 대리석을 궁궐에 가보면은 호텔처럼 반딱반딱하게 닦여 있어? 아닐걸? 까칠까칠하게 돼 있죠. 이게 궁궐 대리석, 이게 호텔 대리석 느낌인 거야. 즉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재련을 하게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예쁘게 발달했구나로 보는 거죠. 그래 청동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쓸모 없어요. 사실 명품 역할이야 그냥. 약간 그 루이비통 역할, 오케이? 루이비통 백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에서 바뀌었다라고 되는데 역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에서 제사용 도구, 가볍게 바뀌었다는 의미지.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거는 보기만 하셔도 넘어가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 생활에서 변홍사 시작이라고 되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사회재산과 계급, 군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군장 4페이지에다가 맨 밑에 3번에 군장 되죠. 군장 동그라미 치시고, 군장이 뭐예요? 임금이면서 제사장인 거거든. 즉 종교적 지도자와 세속 지도자를 같이 섞어서 운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제도 자체를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딱 하나 더 써볼게요.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자, 봐봐. 단군 왕검. 한반도 최초의 군장이 단군 왕검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고조선과 이어붙이는 여러분들이 성의를 보이셔야 되고, 뭐 선민사상은 단군신화 나올 거니까 이거 정도는 패스. 단군신화 중딩도 알죠, 그죠? 이건 패스. 그 다음에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뭐 삼국에서 제왕공기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이 맥락에서 이제 고조선 스킨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조선 옵션을 씌우는 거야. 자 단군 조선은 여기인 거죠. 이게 단군 조선이야. 근데 여기를 이제 위만 조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고조선 스킨만 씌우면은. 그러니까 자 이거야. 고조선이 전쟁을 했어. 한나라랑 전쟁에서 망했어. 여기야 여기야. 이거야. 왜? 철기시 때 전쟁이 더 많거든. 오케이? 한나라가 출현해서 고조선을 두드려 팼어. 혹은 고조선이랑 무역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 여기야 여기야. 이거야. 알겠죠? 그런 함정을 낼 거라는 거야. 중국이 개입하는 시점은 위만조선 때부터.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동기 조선이야. 저거나 청동기 고조선이야. 요거는 알겠죠? 청동기 고조선이야. 뭐 근데 청동기 문화라고 써져 있네. 적을 것도 없겠다. 거기 있네. 그래서 삼국유사 제왕공기에서 뭐 선민사성 홍익인간 농경사의 재정일치 있는데 이거는 자 봐봐 농경사회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단군 신화에서 여기에는 없어. 이 사료에는 없어. 뭘 말하는 거야? 그 우리 뭐 바람과 구름의 신 있죠.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애들 알아? 중딩 때 혹시 봤나? 단군 신화 우리 요즘 국어 시간 안 배우나? 그거 좀 언제 배우지 그거를? 나도 기억이 안 나. 잼민이 때? 아 초딩 때 배우는구나. 맞죠? 그쵸.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농경사회라는 게 풍백, 우사, 운사 같은 바람과 비와 구름의 신. 오케이? 풍백, 우사, 운사. 풍백이 바람의 신. 그쵸? 우사가 비의 신. 운사가 구름의 신이니까 얘네들을 환웅이 데리고 왔으면은 뭐 바람과 비와 그쵸? 그 태풍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일치는 뭐 단군 왕검 이름에 이미 있는 거고 선민사상은 됐어요. 알겠죠? 이건 뭐 그렇게 화제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치 위만조선 발전과 멸망해서 위만조선 체크 위만조선이랑 중개무역이랑 한무제 침략 동그라미 위만조선하고 엮이는 키워드가 요거지. 그러니까 철기무역 문화 소용이기 때문에 이때쯤이면은 어떤 이제 그 말이 어떤 이제 그 용어가 등장하냐면 위만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인데 예. 얘가 올 때부터 이민을 올 때부터 상투에다가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이거 한반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거고요. 그죠? 한무제가 침략했을 때 그렇죠? 이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한무제가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할 그렇게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 철기조선 지문이 좀 더 다양화돼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치 위만조선이 들어왔을 때 원래 있던 고조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반도 남쪽으로 쫓겨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솔직히 뇌피셜이긴 해. 그렇게 아마 많이 안 쓸 거야. 그래서 한반도 남쪽으로 원래 있던 고조선은 쫓겨 내려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마한의 씨앗이 된다. 오케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치조직과 사회 모습에서 농경사회, 계급사회를 그 8조법 밑에서 찾으면 돼. 자, 계급사회는 뭐야? 노비 있잖아, 노비. 맞죠? 노비가 계급이지 뭐. 사유재산제는 뭐야? 돈 50만 전이 사유재산이지 뭐.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의 성장에서는 국가를 분류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구려 부여를 분류를 해봐. 고구려 부여를 한 팀으로 분류하십시오. 고구려하고 부여는 쉽게 말해서 유목민족이다 이거야. 유목민족이니까 연맹왕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백제하고 신라는 어때요? 백제하고 백제가 아니고 사만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옥저 동해는 다 이제 농경민족인데 출제가 집중되는 경향은 얘가 원탑이에요. 사만이 좀 출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커. 그러니까 단독 문제화가 될 때 사만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좀 함정으로 섞어주거나 오케이? 단독 문제로는 조금 25문제에 섞어주기에는 좀 아쉬운 경향이 있어서 함정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구려하고 부여의 이제 공통점을 위주로 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고구려의 서옥제 형사취수제 있죠. 동그라미. 그리고 다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체예요. 연맹체. 요거 동그라미. 이게 유목민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이 생각해봐요. 자, 왜 저렇게 분류해놨느냐. 고구려에 꼭 들어가는 지문이 뭐냐. 산맥이 많아서, 그쵸? 농사를 지어도 배불리 먹지를 못한다. 요 지문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야. 즉 뭐야, 얘네는 기후 자체가 비가 많이 안 오는, 우리가 배웠던 스텝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한반도 북쪽 더 올라가면, 그죠? 냉대 기후랑 스텝 기후 둘 중 하나를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농사 지어도 별 재미는 못 보고, 그러니까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사냥, 목축. 이제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탈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굴 털어먹는 거야? 맨날 옥저, 동해 이런 애들 괴롭히거나, 오케이? 이제 심심하면 중국도 이제 털어먹게 돼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탈 문화가 생활 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형사취수제예요. 왜냐면은 안전이 보장된 직업, 사대보험 들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야. 맞죠? 그날 나가서 그날 이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자식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부인들하고.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게 뭐야? 형이 죽었어. 전쟁 나가서. 동생이 대신 좀 맡아라. 형사취수제. 알겠죠? 그 다음에 서옥제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남성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게 서옥제예요. 남자가 여자 집 뒤편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서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산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그렇게 보시고, 이제 오부족 연맹체 됐고, 압록강 중상류, 제가회의 됐고, 이제 부여 오부족 연맹체 보이시죠? 부여는 근데 사출도예요. 사출도 동그라미. 사출도. 이거 밑에서 지문에서 나올 건데, 왜 부족 단위로 사냐면은 이거야. 스텝 기후는 사실 이웃의 생활이 너무 잘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약한 부족은 그날 순삭당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사는 게 연맹체인 거야. 그러니까 연맹체는 옥조 동해 삼안에는 코빼기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미리. 예. 그런 거고, 부여는 그렇게 막 뭐 시험 범위에서 그렇게 뭐 있지는 않아요. 고구려가 조금 중요한 거고, 국내성 동그라미 쳐봐. 오히려 고구려가 수도가 2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성 시기가 있고, 나중에 이제 뭐 평양성 시기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국내성 시기 때 많이 활약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태왕. 그런데 평양 때 활약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왕이다 이거야. 이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웁니다. 칠판 좀 업데이트 할게요. 이게 맞나? 좀 머리 나쁘게 지우는 것 같은데 뭔가. 오케이?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부족 연맹체에서 뭐 이거는 그렇게 뭐 화제될 게 없고, 옥저와 동해 삼안에서 삼안이 원툴로 잘 나온다 그랬죠? 삼안? 이 삼안을 보시는데, 옥저 동해는 어차피 낼 게 특산물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얘네는 연맹체가 아닌 대신 마을 단위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 신지와 읍차 동그라미, 옥저와 동해에서는 저거 읍군과 삼로. 얘네는 연맹이 아니라 마을 단위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고, 마한 목지국이 삼한 전체를 지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마한에 있던 목지국이 그 한강 주변에 있던 최초의 서울 시민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얘네랑 고구려에서 내려온 이민족들이 결합을 해서 백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진화는 나중에 신라로 변신할 거고, 변화는 가야로 변신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죠? 변홍사 있지, 변홍사. 이 변홍사가 계절제는 별표 영향을 주는데, 계절제는 삼안이 굉장히 날씨가 좋고, 그쵸? 곡식이 풍성했던 관계로 계절제를 2번씩 했다라는 거죠. 제천 행사를 지 혼자 2번 했다. 그리고 이
소도에다가 쓰세요. 천군. 천군과 소도. 천군. 소도에다 쓰세요. 천군이라고. 그래서 밑에 지문은 있고, 자, 볼게. 사료 한번 검토해 볼게. 천군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야. 좀 사마는 특이한 게, 임금이면서 제사장이 군장이라며. 근데 그런 게 없어, 사마는. 왜 그렇죠? 사마는 군장이면 군장이고, 임금이면 임금이고, 제사장은 또 임금들끼리 합의해서 정하는 거야, 한 명으로. 왜냐면은 하도 인구 밀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종교랑 민족이 다르면 그만큼 통합하기가 힘든 거죠. 분쟁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교를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 나라에는 군왕이 있고 6동물의 이름을 따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밑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자, 이게 뭐예요? 사출도. 이게 부역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부족, 컵박. 고구려는 오부족이래잖아. 사출도라고 얘기 안 하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게루부를 딱 동그라미 치세요. 게루부. 게루부가 오부족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맡았다가 나중에 왕위를 세습하는 부족이 될 거라는 거죠. 알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해는 그냥 이제 뭐 낼 게 특산물밖에 없어. 옥저나 동해는 다. 그리고 귀시, 자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 소도 천군과 소도 동그라미. 천군과 소도. 천군이 뭐예요? 제사장. 소도는 천군이 사는 특수 행정구역인데 보통 어떤 지문이 들어가냐면은 도둑이 들어가도 침범하지 못한다. 도둑이 들어가도 함부로 들어가서 잡아올 수가 없다. 이런 지문이 좀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 오케이? 네,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삼국과 가야의 경쟁 볼 텐데 가야는 쩔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중요한 왕만 짚고 이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왕을 짚어야 되는데 윤혁이 여기 안 들어가서 어떡하냐? 여기를 안 내? 그럼 뭘 낸다는 거야? 저거 어쨌든 뭐 빼도 낼 건 있으니까 삼국시대랑 이제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왕을 뻥튀기해서 낼 것 같아 보니까 그건 낼 거다 아마. 그걸 낼 거야.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왕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왕 거기 페이지는 왕 토탈 내에서 더해보잖아요. 14명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외워? 자, 그게 아니라 업적별로 쪼개서 외우는 거야. 이 순서대로 중요해요. 정복군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교군주가 나와요. 불교군주. 그 다음에 이걸로 보통 요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왕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의 교집합에 걸리는 왕일수록 더 출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는데 특히 여기 이 맥락에서 걸리는 왕이 누구냐? 이거 이제 나라별로 쪼개줄게요. 나라별로 쪼개줄게. 고구려의 경우는 어딨어? 장수왕, 광개토? 장수왕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백제부터 하자. 이거 중간에 적을게. 왜냐면 전성기 순서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대별 순서로 맞추면 별 수 없습니다. 백제부터 적을게요. 백제부터는 백제 저 어디 있어? 그치 근초고왕 이게 잘 나오고 성왕은 좀 그래도 출제 경향이 조금 미진한 편. 오케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둘이 비등비등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경우는 광개토 태왕 원탑이죠. 광개토 태왕 뭐 원툴로 내고 그다음에 장수왕을 내요. 장수왕. 근데 이제 어려운 걸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좀 더 어렵지. 비석 때문에. 그다음에 신라의 경우는 버풍왕,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좀 더 잘 나오고 버풍왕은 조금 덜한데 버풍왕은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함정 용도로 많이 써.
버풍왕은 여기 물리거든. 버풍왕이 여기 물려. 그리고 성왕도 여기에 조금 물려. 여기에 조금 물려. 이렇게 분류하시면 그래도 괜찮다. 알겠죠? 그러면 14명짜리 왕은 6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왕들만 출연했을 때. 그래서 먼저 볼게요. 삼국의 발전에서 뭐 봐봐. 이 세 개 다 들어가는 왕. 4세기 말 소수림왕 있죠. 그렇죠? 일단 체크. 이 사람은 함정 용도로 많이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광개토태왕 밑줄,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 밑줄,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투했다 역시 밑줄 그어주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 광개토태왕은 요때 신라를 도와주면서 그렇죠. 누굴 물리쳤다는 거야? 백제 쓰세요. 일본 왜를 말해 거기 왜. 그 다음에 가야를 싹 다 물리쳤는데 그것도 금관가야가 여기서 엮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걸 해주면서 신라한테 갖다 준 그릇이 호우명 그릇 이렇게 쓰시면 되죠. 호우명 그릇.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백제가 이제 전성기가 끝나갈 때 고구려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낮의 동맹이 이때 나오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지. 고구려 전성기가 되게 기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진흥왕이 배신하면서 깨진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광개토태왕 때 호우명 그릇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되고, 호우명 그릇. 그 다음에 백제에다가는 그쵸, 근초고왕 때 저거. 황해도 진출. 고이왕의 한강유역 장악 밑줄.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황해도 진출 적어놓고 황해도에다가 뭐라고 적느냐? 평양성 점령이라고 쓰시면 돼요. 평양성을 점령했다. 뭐 고구려왕 사유를 활로 쏘아 죽였다. 이런 지문이 들어갈 거예요. 고구려왕 사유를 활로 쏘아 죽였다라는 지문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거고 성왕 때 이제 한강 유역을 일부 수복 후 신라에 빼앗기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성왕이 뭐 이제 신라의 그쵸 고간이라는 사람, 고간 도도라는 사람한테 죽어요. 신라의 도도라는 사람한테 죽어요. 신라 진흥왕한테 뺏겼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는 버풍왕, 진흥왕 이렇게 돼 있는데 버풍왕에서 주로 함정으로 내는 거는 금관가야하고 불교공인을 많이 내요. 불교공인은 나중에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경향이 있고 금관가야는 진흥왕이랑 함정 파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뭐 성왕을 죽였다. 백제 성왕을 죽였다. 그 다음에 대가야 정복을 이제 넣어주셔야죠. 괜찮죠? 그렇게 해야 함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기 가야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 맥락에서 그 고구려 이제 7페이지 지도에 보시면 이 장수왕에다가 장수왕 그렇죠 충주 고구려비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관련해서 이제 진흥왕 순수비가 있을 건데 이거는 충주. 이 사람은 충주. 그러니까 좀 더 밑에 있고 진흥왕은 서울 북한산에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비석 내용을 두고 서로 기억 니은 해놓고 비석 위치를 따다놓고 기억 니은 적어놓고 야 지금 이 비석의 주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누군지 맞춰라 이렇게 내기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낼 수도 있다. 사료를 먼저 보죠. 영락기해에 그쵸 이제 사료 이제 8페이지에서 보시면 요것만 좀 쉴게요.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역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해 내려갔다. 무슨 말이야? 직접 내려갔다 이런 말이야. 직접 내려갔다. 그러니까 누구야? 이거 광개토태왕이에요. 호우명 그릇이랑 그 밑에 있는 호우명 그릇이랑 그 화살표로 이어 놓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제국은 뭐 고려와 함께 뭐 요동 뭐 천리에 있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중국의 산둥반도를 얘기하는 거야. 산둥반도. 중국이
우리나라 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데 얘기하는 거잖아. 백제를 보면은 여기 산동반 요서 지역의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 거기가 진평군이라고 불렀었구나, 옛날에. 진평군을 세웠구나. 그리고 이때 이제 백제는 칠지도를 특히 전달해 주죠. 칠지도를 전달해 줬다. 오케이? 일본에다가 칠지도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찬 철부를 뭐 삼국사기 지금 보시면은 상대등에 임명했다. 상대등 동그라미. 이게 이제 골품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구야? 버풍왕 지문에 나왔다는 거야. 버풍왕. 이 상대등이 골품제에 있는 귀족을 얘기하는 건데 신라 골품제를 이 맥락에서부터 좀 추적을 해야 되거든. 신라는 원래는 조그만 나라였을 때는 전쟁 위주의 국가를 운영하지를 않아서 화랑도도 원래는 여자들끼리 그쵸 옷 만드는 대결을 하는 약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걸 이제 특수부대로 바꾼 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골품제도 어떻게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느냐. 원래는 거칠게 나누면은 신분제 귀족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제 봐봐.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거니까 귀족들이 여기 합류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 원래 육두품 자리를 줄 수가 없어. 원래 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찐 귀족 자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급을 나누는 거죠. 너네는 이제 2등 귀족이야. 너네는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살 건데 2등 귀족 지위를 줄 테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야? 행정부에는 들어올 수 없고 너네 입법부에 가서 좀 잘해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나중에 커져서 이 성골 자리를 다 먹어버려.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의사당에 우리는 300명 앉아있거든? 뭐 1000명이 앉아있는 거야. 그 귀족 세력들을 다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택가리만 신라로 해주고 너네 세금만 잘 내면 내가 성주로 자리 보존해줄게 이런 거죠. 그런 거고 그 광개토 태양릉비는 그쵸 뭐 아실 거고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인 거는 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 이제 요때부터는 일단 이제 쉬었다 할게요. 일단 쉬었다 하고 오시죠. 신라의 삼국통일 생각보다 별거 없고 통일의 신라 남북국은 어쨌든 낼 거니까 알겠죠? 남북국이 좀 더 중요하다. 쉬다 오세요. 쌤 손 좀 씻고 올게.
자, 이제 보자. 이제 5분 정도 쉬었고요. 쌤이 준 자료는 아마 문화 때 아마 쓸 겁니다. 문화 때랑 고려 때 아마 이제 가면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의 이제 삼국통일 이건 별게 없고, 학교 선생님이 혹시 금강전투 막 그 백제 부흥운동 때 막 그 일본이 와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쌤 같이 나가. 그러면 이제 고구려도 안 나온다는 거고, 다 통일이랑 겸해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는 굳이 언급 안 했으면 괜찮고, 이제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지금 보시면은 어딨어? 신라의 삼국통일 넘어가고, 저거 신라의 통치체제 정비, 요게 여기서 신문왕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9페이지에서 문무왕 괜찮고 신문왕이 중요한데, 신문왕에서 관료전 취급 밑줄, 그 다음에 국학 설립, 육두품 등용을 밑줄 치시면 되는데, 이게 신라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지문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고, 그 신문왕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구주 오소경, 그 통치체제에 있는 구주 오소경은 신문왕 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진골귀족들이 머릿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신문왕이 얘네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 게 뭐야? 얘네들을 분리해서 배치한다 이거야. 너희들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떨어져 있어라. 그게 구주 오소경이야. 알겠죠? 그게 이제 떨어져 있어라. 그 구주 오소경. 그 다음에 오소경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군현을도 뭐 지방간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괜찮고, 네. 이 신문왕은 이때부터 진골귀족들을 상대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세력들을 동원하는데, 그게 바로 국학이랑 육두품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진골귀족들을 상대하는 카운터로서 이제 왕이랑 연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가 거의 멸망할 단계까지 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노선을 바꿔.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 때는 진골귀족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육도품, 그 다음에 불교 중에서 특히 교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의상, 뭐 원효 이런 스님들이 들어가요. 아직 학교쌤이 요 단계까지는 안 갔죠? 그쵸? 갔니? 아예 안 나갔다. 그냥 쌩까 버렸어? 삼국시대만 쌩까 때문에 약간 그냥 다? 맞아? 제 통일신라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고 바로. 그래 간단하게 나왔구나. 알겠습니다. 바로 고려로 들어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신라 말기가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진골 귀족들하고 대립을 이루는 호종. 그래도 이건 알면 좋아. 왜냐하면은 고려 때, 고려의 기반이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육두품이 이제 일로 이직을 해. 야, 쟤네 월급 너무 조금 줘, 그쵸? 대우가 너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선종, 이 교종을 대체하는 세력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풍수지리 서열, 그다음에 뭐 승탑 이런 걸로 나오게 될 거예요. 승탑. 문화 때 가면 이제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건드리진 않았겠지만 이제 미리 적어두시면 문화랑 연결고리를 붙일 수 있다. 적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라 지배체제 말에 지배체제 동요에서 뭐 원종과 애노의 난 정도 밑줄 치시고, 신라 말에는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육두품이랑 선종승려도 그런 의미에서 체크해 두시면 좋죠. 그 정도 체크하고 발해를 볼 텐데, 발해도 거의 안 했겠지, 그지? 발해를 거의 안 했겠. 발해는 문왕과 선왕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실 텐데, 문왕에다가 신라도 체크. 그 다음에 거기 없는 게 있어. 발해관이라고 쓰세요. 발해관을 쓰셔야 돼. 발해관이 뭐냐? 결국은 이때부터는 아무리 그 기고 나는 발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제 당나라라는 거대 세력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잠깐 그 신라의 통치체 정비에서 잠깐 위로 올라가셔서 그 촌주가 실무 담당 여기 밑줄 그어봐. 쌤이 알려줄게. 여기. 이게 이제 신라의 사회 내지 경제 때 잠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동그라미 쳐봐. 요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시면은 이제 첫 번째 사료를 쓸 때가 왔는데 피시면은 여기다 쓰세요. 이놈이 이제 신라 민정문서라는 거예요. 신라 민정문서. 신라 민정문서인데 그쵸. 각 촌락별 호의 뭐 등급과 변동 현황, 그쵸. 성별, 연령별 부포, 경작지 면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누가? 맨 처음이죠. 맨 처음. 반대쪽에서 맨 처음. 다시 펼쳐. 거기다 쓰세요. 이걸 촌주가 기록했다라고 써요. 촌주. 그러니까 신라의 민이 진골귀족에 해당하는 촌주가 이걸 작성해서 적어 놓으면은 그걸 나중에 나라가 세금 거둘 때 이 자료를 사용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 의미로만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수 행정구역으로서 향부곡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선항에다가 해동 선곡 정도만 체크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발해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료만 간단하게 보고 들어갈게요. 발해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발해는 고구려가 지배층, 피지배인이 말가린인 거예요. 발해가 말가린이 하층민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고구려가 아닌 거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발해도 오경, 신라 마냥 오소경이 있듯이 발해도 오경이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시고 바로 넘어갈 거야. 이제 넘어가. 나머지는 이제 풀지도 않을 거예요. 삼국시. 그 다음에 빨리 고려로 넘어가서 이제 볼 건데 고려 넘어가시면은 불교 도교 스타 아직 보이면 안 되고 여기 있다. 이제 지문을 슬슬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고려 태조의 정책에서 거기 이제 훈요 10조 지문을 쌤이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책에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쌤이 좀 자료를 보충해 온 거예요. 삼국유사 쌤 까고 이거 넘어가면 우리나라 눈태가 넘어가고 다카마스 고분벽화 넘어가고 여기 있다. 고려 지문. 여기 고려 지문이거든.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요 지문 나올 때까지 요거 펼쳤죠. 거기다 쓰세요. 그게 훈요 10조의 전 내용이에요. 훈요 10조의 내용이에요. 그게 훈요 10조의 내용입니다. 훈요 10조는 어떤 걸 얘기한 거냐면은 이제 신라 시대로부터 얻은 자기만의 교훈인 거예요. 세조가 얘기한 거. 왜냐면 호족들이 선정불교를 중심으로 그렇지 사실상 자기들만의 뭐 동창회 비슷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훈요 10조에서는 이제 지문을 보시면은 어디야 불교를 되게 중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불교 중시 1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중국의 문명과 예약을 따랐다. 그것까지 괜찮은데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니 밑줄 거란 드립이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려의 지배 체제랑 그쵸 그 지배 세력이랑 침입 세력을 여러분들이 그때 맞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침입 세력과 지배 세력 힌트를 쓸 텐데 일단 쌤이 보기 좋게 적어줄게요. 일단 지배 세력 고려의 지배 세력 먼저 적어줄게. 좀 칠판을 지우고 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고려의 지배 세력 적어줄게. 지배 세력. 지배 세력은 호족. 그 다음에 문벌 귀족. 그 다음에 저거 어딨지? 무신. 그 다음에 권문세족.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 적으시면 되고 침입 세력을 여기다가 연동시켜 줄게요. 침입 세력.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거란 요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금나라 여진이라고 적으시고 팔 개 아프다. 와. 그 다음에 원 일단 몽고라고 적으시고 몽고 그 다음에 요금 금여진 몽고 그 다음에 홍건적 왜구 이렇게 적으시면은 침입 세력을 고려에 침입했던 세력들을 다 우리가 총정리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괜찮죠? 그냥 막 팍팍팍팍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래서 특히 요거 호족. 지금은 우리가 훈요 10조를 보고 뭘 추론할 수 있어? 아, 요 단계구나. 그쵸, 요 단계구나. 요 단계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 얘가 얘랑 얘를 다 상대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시대 순서로 찾아내야 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 테이블을 활용해서 학교 선생님이 의도하는 문제는 뭐냐? 요거야. 연표 문제야. 아마 한 번쯤 봤을 거야. 중딩 때도. 여기다 이제 하나 뭐 마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지. 여기다가 여기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넣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먼저 딱 잡고 그물을 딱 짜두고 촘촘하게 하나씩 두 개씩 더하는 거죠. 알겠죠? 여기다가 두 개씩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얘랑 얘 사이에 두 개씩만 더한다. 그럼 그물이 딱 짜치지. 이 안에 무조건 들어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광종 보실게요. 광종? 괜찮죠? 광종의 노비안건법 밑에 지문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호족과 그쵸 공신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즉 세무조사를 해서 노비 지금으로 따지면 노비가 약간 그 자동차나 그 가전제품 같은 거예요. 비유를 들긴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사해서 뺏는다라는 거는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의미인 거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과거제 실시, 과거제 동그라미. 학문적 소양을 갖춘 신진관리 등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거기 옆에다 적으세요. 쌍기라는 중국인이 이걸 전파해 주는 거야. 그렇죠. 송나라 사람 쌍기가 이걸 들여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신 및 호족 세력을 숙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지문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 황제라가 칭하고 뭐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오히려 이게 좀 더 문화재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성종의 정책 때 시무 28조 동그라미 시무 28조 시무 28조. 그래서 이걸 각각 지문으로 좀 볼 텐데 일단은 그 광종 때하고 저 어딨어 그 태조 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훈요 10조 지문 아까 돌아와 볼래요? 우리 요 지문에서 자, 요 지문 다시 돌아와 보시고 거기 서경이라고 되어 있죠. 서경이라는 게 뒤에서 써먹을 건데 서경이 지금의 북한 평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써놔. 평양. 이 서경을 왜 중시했느냐? 개성보다 평양이 북쪽에 있고 더 험준한 요새 도시여서 그쵸? 왕들이 여기를 그쵸? 이제 나중에 북방으로 전진할 때 전진 기지로 쓰겠다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호족들이 세력이 강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서경을 세종시 정도로 여겼던 거야. 젊은 도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고려사 여기 이제 신라의 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여기 있죠. 요거 지문. 이 지문은 교육제도를 이어가면서 22년도 교과서에도 살아남은 지문이에요. 이걸 피시면은 여러분들이 뭘 아실 수가 있느냐? 신라 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신라국을 없애서 경주로 삼고 밑줄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였다. 즉 사심관 제도가 뭐라는 거야? 그 지역에서 그 출신 지역 인물을 뽑아다가 지배 세력으로 임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고 부호장 동그란 부호장이 뭐야? 향리 대장을 얘기하는 향리 중에서 대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광종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종으로 넘어갈 텐데, 성종은 쌤이 지문을 가져왔어요. 자, 시무 28조 전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요 지문 펼치셔서 요 지문 펼치셔서 2장 더 넘기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찾아보십시오. 그 말고 어디 있지? 거기 있네. 그거야. 걔야, 걔. 거기다가 쓰시는데 시무 20 성종의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 쓰시면 그게 성종 가시면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 성종이랑 같이 있을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국왕이 그쵸 집집마다 다스리고 그쵸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국왕이 할 수가 없다. 너 과로하다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밑줄. 외관이 뭐예요? 지방관을 얘기하는 거야. 지방관. 즉 뭐야? 거기다 쓰세요. 성종의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걸 써놓으시면 돼.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가면 책에 가면 있어 이게. 즉 뭐냐? 옛날에는 그러니까 고려하고 조선이 다른 점 우리가 아까 두 번째 고난이도 지문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이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거거든. 성종이 여기 있는 거야. 성종이 호족들을 조금 더 그쵸 조금이라도 유들유들하게 가죽을 담금질 하듯이 이제 호족들을 문벌귀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려 때 왕들은 애초에 혼인 정책으로 그쵸 왕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신하들 다 퇴근하고 나면은 호족들하고는 친해 안 친해?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호족들의 대표인 거지 사실 백성들의 지도자라고까지는 그런 자격은 없어 사실. 그러니까 이 왕이 예를 들어서 조선 때하고 좀 대접이 달라. 조선 때 왕이 수도에서 도망쳤어.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래도 밥이라도 준다고. 고려는 그런 거 없어요. 야, 쟤 돈 많아 보이는데 쟤 퍽치기 하자 이렇게. 왕한테 거의 개겨요. 이해되셨어요? 쟤 돈 많아 보이는 보물 고블린인데 저거 죽여버리자 이래. 그러니까 고려 때 왕들은 그게 두려운 거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을 조금이라도 좀 길들이기를 원해서 12목을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3조의 연등의 8관에 있죠. 그거는 지금도 하는 건데 불교의 그쵸 국경일 때 하는 행사예요. 불교 행사예요. 부처님 오신 날 때 이거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지 말자. 왜? 그 백성들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불교를 줄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지. 태조 때하고 성종 때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문제를 낼 수는 있겠다. 그죠? 그리고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게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이게 더 급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더 급해. 이게 더 급하니까 뭐예요? 유교를 중시한다니까 이것도 훈요 10조랑 좀 다르네. 괜찮죠? 훈요 10조랑 다른 면모를 아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훈요 10조랑 판때기가 다르다.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청컨대 외관 그 다음에 수신의 도 넘어가시고 됐어. 이제 넘어가. 이제 지문에서 다 보셨고 중앙정치제도 이제 요거를 조선이랑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조선이랑 이걸 비교할 거야. 그래서 이게 좀 빡신 점은 뭐냐? 그 이성욕부 이런 거는 차라리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외워서 여러분들이 때우셔야 되는 거고 어사대하고 도병마사 식목도감 정도가 좀 중요한데 이 3, 4에다가 쓰세요. 대간 3, 4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간이라고 불렀어. 대간. 근데 문제는 조선 때도 대간이라는 명칭이 등장해야 안 해요?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직무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저 생각해봐. 비서실장 이러면은 어느 나라는 비서실장 있잖아. 언론인 맞죠? 언론인을 대간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언론인은 고려든 조선이든 있는 거야. 이해되셨죠? 있는 거야 그냥. 뭐 어느 때라고 없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간관 3사랑 그 밑에 있는 고려사의 간관은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과오에 대하여 있죠. 밑줄 그어보시고 간관이 하는 일이 뭐랍니까? 그래서 군주가 뭔가를 거지같이 했을 때 간쟁 덤빈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당한 조칙을 돌려보내는 일 봉박을 담당한다. 아울러 대가는 문무관의 인면이나 법의 개표 등의 심사 토의하며 서명하는 서경의 권한을 지니고 있어. 서경 동그라미. 이 간쟁 봉박 서경은 조선 때도 똑같이 나와요. 다만 그때는 조선에 쓰세요. 숫자 3, 4라는 곳이 이걸 담당할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알아만 두십시오. 알겠죠? 조선의 3, 4라는 곳이 이런 간쟁 봉박 서경을 담당할 텐데 공교롭게도 어사대랑 하는 일이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사대가 구성되어 있는 부서를 논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건데 거기 써있질 않으니까 먼저 쓰세요. 어사대는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다음에 뭐 재신, 각 부서에 있는 높은 관리들이랑 귀족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감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었다. 그래서 거기 있죠. 문화부는 나라의 온갖 사물을 관장한다. 거기 밑줄 문화부의 낭사는 강쟁과 봉박을 담당한다. 아까 말한 그대로 돼 있죠, 그죠? 그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꺼놓고 야 이거 뭐 하는 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괜찮죠?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고려 귀족 정치에다 밑줄을 그어놓고 어떤 얘기가 들어가느냐?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합의가 자 합의라는 말을 어떨 때 써요? 합의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은 권력을 고르게 가진 사람들이 나눌 게 있을 때 합의라는 말을 써. 오케이? 어떤 느낌이냐? 고려는 귀족 정치라 그랬잖아. 귀족 정치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란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왕이 야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렇게 지시가 안 돼요. 왜냐면 귀족들이 각자 자기의 이제 병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10,000명, 20,000명씩 다 병력을 가지고 있어. 호족들이. 그게 별일 없으면 개인 경호대 맞죠? 사설 조폭인데 이게 전쟁이 나면은 일단 나라부터 살려야 되고 보니까 국왕이 얘네들을 동원해 줄 걸 요청해야 되는 거. 뭔 말인지 알죠? 합의를 해야 돼. 그럼 귀족들끼리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야. 모여가지고 야 너 체급 좀 뭐라 그러지? 너네 집 잘 살잖아. 나는 500명밖에 동원을 못 하겠지만 너는 2,000명 정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향리들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일단 너네가 백혈구야. 막고 있어. 오케이? 너네가 출혈이 안 되게 막고 있어. 우리가 금방 갈게. 우리 지금 합의하고 있거든. 그래서 도병마사 이름으로 일단은 공문을 보내놓으면은 그 지역 향리들이 이제 뭐 쇠파이프랑 몽둥이 같은 거 챙겨가지고 그 동네 조폭들 긁어 모아가지고 20만 명짜리 군대를 만드는 거야. 이해되셨죠? 근데 조선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랑 비교를 할 거거든. 조선은 20만 명짜리 군대를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나라가 약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고려는 병력 동원을 한 번에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대신 이제 얘네가 좀 이제 맛이 간 왕이나 무신 정권 같이 이제 혼란기가 되면은 얘네가 앞장서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잼민이가 돼버리는 건데 조선은 이제 그게 없어서 편한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애지가는 건 명나라가 다 몸빵을 해주고 맞죠? 다 방패가 돼주고 조선은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뭐 군사를 20만 명씩 뭐 국방비 지출할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중요한 일을 귀족들끼리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조선하고 좀 다르다. 조선 때 가면 이거 없어진다. 괜찮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합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라는 거 됐고 이제 지방행정 조직은 여기에서 이제 볼 건데 자, 자, 지방행정 조직의 주현과 속현 있죠. 속현 동그라미. 고려 시대 때는 속현이 있는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속현이라는 게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민증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 왜? 이 속현은 향리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 향리들이 직접 세금을 걷고 직접 군사를 징발하고 직접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민이 왕인 거야. 그 지역에. 나와바리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주역이 돼버리니까 조선에서는 얘네를 진짜 안 좋게 본 거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애들로 본 거지. 속된 말로. 그러니까 조선 되면은 나중에 속현을 없애버리는 거고 향리도 그 역할을 밑줄. 지금은 향리가 지방의 실제 행정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선은 향리를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야. 쓰세요. 수령. 조선은 수령이 행정을 담당한다. 조선은 수령이 행정을 담당한다. 향리는 수령을 보조하는 역할이나 하면 다행인 거지 방해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난 되게 특이한 게 앞에 바는 여기까지밖에 진도를 못 나갔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 반이 진도가 제일 빨라. 왠지는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뭐 문제풀이를 한 회 더 두 회 더해서 때우면 되는 거고. 자, 그런 거 이제 관리 등용제도 볼 텐데 이제 과거와 음서가 있거든. 과거와 음서. 이 음서에서 음서가 좀 중요한데 일단 과거제도에도 쓰세요. 자, 문과하고 잡과하고 승과가 있죠. 뭐가 없어? 무과가 없어. 쓰세요. 무과 X. 왜 없지? 무과는? 왜냐하면은 무과라는 거는 그 공무원 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해봐. 곰곰이 생각해보면 향리가 공무원이야? 향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약간 금수저야. 금수저. 금수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공무원 해도 돼? 안 해도 돼?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가업을 이어받으면 그만이야. 장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무관들이 주로 그 향리들의 재취직 루트로 변질돼 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향리들의 실직자 만들면은 그대로 반란군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지역 중대장을 시켜준 거야. 완장 채워가지고. 이해되셨죠? 그 정도는 고려가 눈 감아줬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무과를 뽑을 필요가 있어 없어? 친애가 알아서 잘할 건데 뭘 뽑아? 문관들이 그때 자기들 이제 비서관처럼 채용을 하는 거야. 국회 비서관 같은 거 있잖아. 국회의원 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면접 봐서 뽑는 게 있거든. 그런 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문관이면 국회의원 비서관이 무관처럼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채 시험이 없지. 국회의원 비서관은 공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음서 같은 거는 공신, 왕실, 오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수저 특별전형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조선 때는 이게 많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다음에 사료는 이제 여기서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교육제도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셔도 좋고 문벌귀족의 성격 있는데 문벌귀족의 성격 일단은 첫 번째 공음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략교론 거기다 하나 더 쓰셔야죠. 음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호족들이 약간 우유에서 버터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종이 지방행정제도를 다져놓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은 문벌귀족들하고 사돈 관계를 맺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 이해되셨죠? 왕한테 딸들을 시집 보내서
그 이제 결혼 지참금의 형태로 혼수의 형태로 땅을 받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이랑 좀 더 이제 관계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위가 세습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그리고 거기다 써놔 경원 이씨 집안에서 특히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80여 년간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결국은 왕 자리를 노리게 되는 거죠. 왕이 하는 일 다 알아. 가족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경원이 씨가 왕씨 자리를 대신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이자겸이 세력을 확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 근데 척준경이 그 와중에 무신인데 배신을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문벌귀족들끼리 서열 정리할 때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죠. 무신놈 저것 쟤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니까 오케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치고 출마할지 알 수가 없는 애야. 이렇게 인식이 찍혀버린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거의 용역처럼 활용이 돼요. 개경파가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벌귀족인 건데 서경파는 향리인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관 대 문관의 대리전이 벌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개경파가 이기죠. 왜냐하면 개경파가 훨씬 더 세력이 크고 군사가 많은데 서경파라고 해봐야 사실은 세종시랑 서울시랑 싸우는 거 이길 수가 없죠. 중앙부서는 싹 다 서울에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경파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시면 된다. 그런데 여기 거란과의 전쟁하고 좀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문벌귀족 동요를 시험 문제를 내는 걸 좀 봐야겠다. 대외관계하고 같이 굴려야 되거든. 이자겸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쌤이 가져올게요. 요 자료. 거란의 성종. 이거 됐고. 요 문제 한번 펴볼래? 쌤이 아까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연표 순서 문제로 냈는데 요런 형태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고려 문제에서. 이렇게 낸 거야 실제로. 그쵸?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침입 세력 연동이랑 같이 굴리면서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요 테이블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란의 성종 요때 얘기하는 거죠. 요때랑 요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문벌귀족이 나왔으니까 양규는 도순검사의 직책을 맡아 성을 굳건히 수비하면서 맞섰다. 이후 700명의 병력을 지휘하면서 흥화진을 출발, 곽주에 주둔하고 있던 뭐 거란은 어쩌고 저쩌고 했고.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가나다라 마중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야. 맞죠? 일단 이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도 풀어보세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풀어봐. 그 내용은 저기 어딨어? 어딨냐 도대체 이거. 여기 있다. 26페이지 있거든. 26페이지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풀 줄 알아야 뒤에 있는 금나라 응용문항을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얘가 아마도 마스터 키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그렇죠? 풀어보세요. 하셨어? 여기일 거라는 거야? 잘했어 그래도. 자, 그쵸, 잘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이거는 정답은 3번이에요. 다번인 거고, 거기 이제 거란과의 전쟁에서 자,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 지역 확보라고 돼 있죠. 그 서희가 얘를 얘기하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문벌귀족 중 하나인 서희를 얘기하는 거니까 문벌귀족 시기 때 거란을 훌륭하게 막아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근데 여기에는 그 서희가 들어가 있진 않잖아. 맞죠?
여기 여러분 우리 책에 보시면 서희의 강동육주가 책에는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 뒤라는 거야. 그렇죠? 그 뒤라는 거야. 양규 아까 동그라미 쳤죠. 양규. 양규는 서희 뒤야 앞이야. 서희 뒤잖아. 양규가 등장하니까 아 이게 나 아니면 다인데 강조의 정변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네. 이건 고난도 문제니까. 오케이? 우리 교재엔 들어있지 않지만 쌤이 보충을 해왔죠. 정답은 그래 3번.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애들 봐봐라. 귀주대첩. 거기 있잖아 책에. 맞죠? 별무반 조직 이거 뭘 말할까? 여진을 얘기하는 거잖아. 자 뭐야? 이거하고 이게 들어갔네. 이게 들어갔네. 오케이? 이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서희가 이거고 거란의 성종은 요거고 저 별무반 조직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귀주대첩도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 테이블 안에 들어갔다 이거야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죠. 동북 구성 반환 이거는 이제 괜찮아.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좀 더 쉬운 문제를 갖고 왔어요. 아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죠. 교통로랑 교류 내용 요거 한번 보실게요. 요거 이건 이제 고려의 그쵸 전기 고려가 아직 잘 나갔을 때 외교 관계를 표시해 놓은 건데 어떤 걸 주고받았대요? 그렇죠. 지금 송나라랑 거기 이제 개경과 유학생 사이에 병란도 보여? 병란도 보여? 병란도 보이시나요? 요거? 거의 동그라미. 병란도를 통해서 교류했다. 송나라랑 특히 친하게 지내고 요 나라랑 여진은 지금 주고받는 물건을 봐봐. 상당히 짜치는 거. 농기구, 곡식, 문방구 거의 불우이웃 돕기 수준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송나라랑 주고받는 건 어때? 오, 비단, 약재, 서적, 도자기, 금은 나전칠기 아주 비싼 건 다 보내는 거죠. 나전칠기 잘 맞는 거 수천만 원씩 하잖아. 그죠? 이런 귀한 거는 송나라랑 좀 쩌리템들은 요 나라랑 여진이랑 거래하니까 얘네들이 빡쳤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고 자 그 다음에 그치 이제 요걸 보자. 이제 요 지문 백관들을 소집하여 요 지문 볼게요. 요 지문도 이제 충분히 연습을 좀 하고 넘어가죠. 응용문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자습이 가능한데 가끔 요런 거 한번 터지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미리 좀 잡자라는 거예요. 자, 백관들을 소집하여 뭘 논의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4대 문제에 대한 찬반을 논의했다. 금나라 어디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테이블에 넣었죠. 그렇죠. 여진족이 쳐들어왔었는데 이거는 좀 디테일을 잘 봐야 돼. 여진이라고 하지 않았어. 금나라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작은 나라였어. 거기다 써 여진. 그러니까 여진은 뭐야? 부족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뭐 해서여진, 뭐 건주여진 이렇게 여러 개 부족들로 나뉘어 있던 게 통합해서 금나라가 됐다라는 거예요. 송나라를 멸망시켰으면 점차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도리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사시는 문에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가나다 중에서 지금 봐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죠? 문제를 이따가 볼 거지만은 저 어딨어? 26페이지 여진과의 전쟁 보실래요? 동북구성 축조 거기 있죠. 그 다음이라는 거지. 괜찮죠? 그 정답은 다번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봐봐. 묘청의 난 뭐 얘기한 거야? 지금 여기 얘기한 거지. 묘청의 난 여기 얘기한 거잖아. 무신정변 뭐 얘기한 거야? 요거 얘기한 거잖아. 요 테이블을 요딱 갖다 붙인 거지 지금. 맞죠? 그러니까 지배 세력하고 침입 세력을 연동시키는 형태의 문제를 즐겨내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아까 묘청이 나오죠. 묘청. 이제 여기까지 보고 묘청 나오죠. 묘청. 자 이거는 자 묘청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 우리? 저기 어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서경파에 나와 있지 않니? 그쵸? 그러니까 봐봐라. 묘청이 건의하기를 저희가 보니 서경 임원역의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다가 궁궐을 세우고 수도를 옮기면 금나라가 공물을 바치고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야?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봐봐라. 요 테이블을 쓰고 있지. 이자겸의 난을 딱 가랑 나 사이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딱 요 테이블에 가둬놨죠. 그렇죠? 그 무신정변하고 개경환도 무신정변 이거 말하는 거고. 그렇죠? 귀주대첩은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아, 요 테이블에서 계속 돌고 있구나를 우리가 경향성에서 읽어낼 수 있죠. 그렇죠?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계속 이제 볼게요.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했으면 이제 지문을 보자는 거야. 그 밑에 이제 26페이지 보시면 무신 저기 이제 묘청 등의 아래기를 아까 우리가 본 지문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연호 대위와 천계를 동그라미 치세요. 대위와 천계. 그리고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그렇죠? 궁궐을 짓게 하였다. 밑줄. 사료 부분, 사료 첫 번째 부분 보시면은 한 번 더 왕이 드디어 서경 행차하여 궁궐을 짓게 했는데 이 궁궐 이름이 대화궁이야. 대화궁. 근데 추위가 심하여 백성들이 심히 원망하고 탄식하였다. 그러니까 서경파랑 개경파가 지금 서로 대립하는 거지. 야, 니네 때문에 집값 떨어지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괜찮죠? 서경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게 묘청의 난이다, 이거야. 괜찮죠? 그리고 그거랑 이제 이어 붙여야 돼요. 자, 봐봐. 대외관계 26페이지 대외관계로 가볼게. 이제 무신정권 들어가기 전에 거란 여진 정도는 여기까지 컷이 되는 거야. 거란과 여진은 요 선에서 컷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신정권은 얘랑 듀오를 맞춰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가 방금 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요 조합을 뚫고 나가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서희가 뭐 외교 담판으로 뭐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 서희가 이제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윤관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양교의 활약은 아까 우리가 문제로 봤었죠? 그다음에 넘어가고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이게 거란의 3차 침입 때 나오는 지문이니까 순서만 외워두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여진과의 전쟁에서 윤관의 별무원 편성 동북구성 축조 그 다음에 돼 있죠. 그 다음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충을 해놔. 이 교재가 완벽한 게 아니야. 우리가 본 문제랑 안 맞잖아. 맞춰야지. 그래서 이때 이자겸이 이요 금나라랑 협상을 해가지고 이자겸이 금나라랑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가져온 결과가 뭐냐? 군신 관계를 맺었다 쓰세요. 군신 관계. 금나라한테 처음에는 동북구성을 이제 쌓는 걸로 우리가 조금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금나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우리가 군신 관계를 맺고 얘네가 하자는 대로 우리가 너네 신하가 될게 해줬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최후의 강화도 천도, 주화파 득세, 뭐 개경환도인데 이거는 무신정권부터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무신정권 볼게요. 무신정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문벌귀족들이 국회의원 비서관의 형태를 자꾸 무신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무신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개체수가. 그게 제일 문제예요.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월급 많이 줘 못 줘. 다 그 문벌귀족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무신들을 파트타이머처럼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불만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게 무신정변인 거죠. 그래서 이 중방은 그렇게 그 시험 문제로서의 매력적 가치는 떨어져요. 오케이? 이 최씨 무신정권의 최충원보다 최우가 진짜 그쵸? 이게 좀 위험한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 무신정권의 요거 최우가 제일 위험하다. 교정도감과 도방, 최충원 이건 함정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인사권 행사를 위한 정방과 문신 등용 그 다음에 삼별초에다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우는 문신, 정방, 삼별초 있죠. 그럼 최충원이랑 뭐가 다른 거야? 교정도감과 도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경호적 성격이 강한 건데 최우는
이런 거지. 경호실만 차려놓지 않고 자기 기반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게 정방인 거죠. 그러니까 중방이나 교정도감 도방보다 훨씬 더 지문이 많이 나오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서 이제 만적의 봉기랑 망이 망소이의 봉기가 메인인데 망이 망소이가 나왔죠. 망이 망소이가 좀 나왔다. 그리고 산업인 만적 이건 괜찮고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가 고려사 그 왕우장상의 씨만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죠?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얘네가 이제 몽골과의 전쟁에 최후 정권의 강원도 천도 있지. 거기다 쓰시면 되지. 무신정권 맞죠? 삼별초 걷다가 한 번 더 쓰시면 되죠. 무신정권의 삼별초가 요때 이제 특수부대로 등장을 하는 거죠. 괜찮죠? 일단 묘청의 석용천도도 한 번 더 보자. 복습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뭔 지문이죠? 이거? 요거 뭔 지문이야? 한번 맞춰봐. 지금까지 한 거 형상평가처럼 보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뭘 보고 어떤 사건인지 추론할 수 있어요? 앞에 거 보면서 하셔도 돼. 뭐 오늘 배웠는데 어떻게 맞추겠어? 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석영천도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세요. 어딜 봐서? 서경의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 우두머리만 처단하고 신중을 기하여 다수를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김부식이 그냥 다 죽여요. 개경 집값 떨어질까 봐. 알겠죠? 묘청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다 죽여요. 묘청이 이때 이미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문 펴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따가 써먹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려 후반부 얘네들을 다루는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써먹을 거니까 일단 냅두시고 킵해두시고 이제 몽고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과 지배 세력의 변화인 요 27페이지를 보실 텐데 27페이지를 보실 텐데 잠깐만 30분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아시면 되냐면은 그 원나라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은 원나라는 기존에 있었던 고려가 얘네들한테 간신히 이겼고 얘는 고려가 카운터를 쳤지만 고려가 얘네한테는 이제 카운터를 못 쳤잖아. 맞죠? 오히려 굴복당했잖아. 근데 원나라가 얘네를 다 삭제해줘요. 얼마나 감사해. 얘네 캐삭방 안 했으면은 이거 다 배워야 된다고. 그렇죠. 뭐 사국시대, 오국시대 이렇게 더럽게 배워야 되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그냥 소독을 해줬어. 오케이? 캐삭방을 해줬어. 그래서 얘네가 뭘 요구했냐면 고려를 무신정권은 없앴어. 무신정권 얘네가 없애줬어. 근데 고려 왕실은 얘네가 살려놔요. 왜 그랬을까? 그걸 부마국 체제라고 그래. 부마국. 쉽게 말하면 사위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벌귀족이 이자겸을 부마로 삼았죠. 똑같이 하듯이 얘가 장인, 얘가 사위 나라가 된 거야. 고려가.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야. 고려가 문벌귀족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맞죠? 그거를 얘네는 권문세족이라고 불렀다 이거야. 부마국. 너는 이제부터 내 사위야 라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왜냐면 여긴 비밀이 있는데 자 그리고 강화도로 퇴서 살았다며 몽골은 강화도를 함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왜냐면 금나라 얘네가 해군을 운영했는데 얘네 해군을 인수합병했거든.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로 쳐들어가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졸라 귀찮아. 한반도는 70%가 산지 지형이잖아.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면은 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내향성 여드름이 된 거야. 직접 가서 짜야 돼. 돈 들고 피부 망가지고 맞죠?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도 있어. 싫은 거야.
그 금나라 애들한테 이걸 맡기면 금나라 애들이 또 인구빨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그렇죠. 또 우리가 기여한 만큼 높은 자리를 달라고 개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싫고 그것도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원나라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싫은 거야. 이해되셨죠? 택배비보다 물건값이 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냅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냅두면은 이런 거지. 사위 나라니까 왕비를 일로 보내. 그리고 왕비의 가족들도 일로 같이 보내. 그러면 얘네가 검은 머리 외국인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군대 안 가. 세금 안 내. 근데 이제 잼민이처럼 뭐야? 그 동네에 있는 농부들 땅을 이제 고리대금업으로 이제 사냥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뭐 고이자 대출을 하고 다니면서 그 돈을 못 갚으면 두드려 패든지 아니면 이제 집안의 재산을 뺐든지 해서 거지로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농장을 경영했다라는 말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의 성장 27페이지 밑에 있죠. 권문세족이 얘네를 얘기하는 건데 무신집권기에 성장한 가문의 자손들이 권문세족의 중심인데 그 권력 기반이 중요하죠. 도평의사사에 참여해서 뭐 정책 영향력을 강화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막대한 규모의 농장과 노비를 소유했다. 불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개혁하는 게 공민왕이 나올 텐데 공민왕이 나오는 시점에 시험 포인트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몽골의 내정 간섭이라는 거는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올라가 볼게요. 27페이지 위로 올라가 볼게요. 거기 이제 부마국 체제 있죠. 그죠? 거기서 쌍성 총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가 있는데 쌍성 총관부 밑줄. 쌍성 총관부 밑줄. 그 다음에 뭐 두 차례 일본 원정에 실패해서 뭐 정동행성이라는 게 돼 있죠. 정동행성. 요것도 밑줄. 이 쌍성 총관부랑 정동행성을 위주로 그쵸 거의 이제 식민 통치 비슷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동성에서 사물을 보았다. 근데 원나라에서 행성을 증설하려 하므로 왕이 행성을 증설하게 되면 세금을 더 거둘 거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너네한테 잘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털리면 반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안에 인의 황제와 밑줄 네 번째 줄에 있죠. 황제와 장인과 사위의 관계를 몇 개까지 되었으니 거기다 쓰세요. 이게 부마국이야. 부마국. 우리가 사위고 너네가 장인이니까 너 가족한테 그러지 마라. 돈 뜯고 여자 뜯어가고 응? 하지 마라.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뭐 관직 칭호는 됐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전민 변정도감 설치 이거 밑줄.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 탈환 이거 밑줄 그으세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쌍성 총관부하고 전민 변정도감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공민왕은 이때가 이제 시기가 좀 미묘한 게 몽골 애들의 장점은 정복을 진짜 개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가 사실은 거란, 여진, 그 다음에 고려랑 친하게 지는 송나라까지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근데 이제 명나라랑 지금 경쟁하는 시기인 거야. 결과적으로. 왜? 얘네는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한번 정복을 하려면은 부대를 각 지역에 파견하는 게 아니고 순회 공연을 다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게 더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순회 공연을 다니면은 얘네들은 태생이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도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척하면 돼요. 그러니까 순회 공연할 때 지나가고 나서 또 도적질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제 진압이 안 되는 거지. 약을 발라도 진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류를 공민왕이 읽어내니까 요쪽에 붙는 게 낫겠는데 니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권문세족하고 친일사대부가 이제 한 집안에서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전민변정도감 사료 있죠? 사료 보시면은
녹전, 그죠? 녹전이 그죠? 군수와 토지의 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가져서 온 전민을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 밑줄. 얘네가 아까 말했던 권문세족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 권문세족 지문이 여기 있다라는 거 봐봐. 여기 있죠. 권문세족에 대한 지문이 공민왕을 통해서 지금은 약간 부실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거기서 이제 권문세족을 자 얘네랑 헷갈리지 않게 추론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뭐가 있죠? 권세가들이 산과 경계, 강을 경계로 광대한 토지 밑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학교 선생님이 밑줄 그어놓고 야 이거 문벌귀족이지 이러면 절대 체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밀양 출신 박의는 매를 밑줄 매를 진상하기 위해 원에 갔다가 응방을 맡게 되대. 응방이 뭐야? 그쵸. 이제 그 매가 뭐냐면 그 독수리과인데 이걸 옛날에 이게 캐시템이었다고. 수천만 원짜리 캐시템이요. 그래서 이제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냥할 때 토끼나 작은 여우 같은 거는 이제 매를 확 보내면 얘가 사람보다 빠르니까 나가서 이제 쪼아서 죽여놓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걸 이제 줍줍하는 거지. 귀족들이 하는 사냥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적이 있거든? 사람 많이 안 사는 광역시에는, 광역시지 아니지. 약간 그런, 이제 그냥 시 있죠? 이런 가끔 이상한 드루이드 같은 아저씨들이 있어요. 막 멧돼지나 길러, 매 같은 거 길러. 그래갖고 와 간지나요. 막 매한테 시켜갖고 막 심부름 시키고, 약간 포켓몬 같아. 여기 이렇게 딱 앉혀놓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막 물어봐. 뭐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주웠다고 막 그런 느낌, 그렇죠? 쌉간지. 그래서 황제가 자신을 장군을 임명했다고 보고하여 장군이 되었다. 그렇죠? 이게 뭐야? 문벌귀족이 아니라 이거 권문세족이라는 거죠. 알겠죠? 권문세족 지문을 낸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치. 아까 봐봐. 이거 전민변정도감 지문 나온 거고,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고, 이게 뭘까? 이 가번. 이 가번이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향리인 거지, 향리. 왜? 어딜 봐서 중간 계층 밑줄. 말단 행정실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밑줄. 그러니까 이게 향리 지문이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괜찮죠? 보시고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성장 보실 텐데, 신진사대부에서는 요거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한다 밑줄.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의 폐단을 시정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고, 신흥 무인 세력의 출현에서 보시면은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성기와 최영이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랑 결합하는 역할로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세력이 작기 때문에 그냥 개인인 거지, 거의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이제 고려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조선 카운터 치고 끝냅시다. 끝. 이제 거기 고려 멸망은 과전법 시행만 체크하세요. 과전법이 뭐냐면은 토지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건데, 고려 멸망 전이야. 애들이 조선 이후에 과전법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숙제해 오세요. 29, 30, 31. 삼국시대 일부러 쌩 깠어. 왜? 너 안 나온다며. 그죠? 29, 30, 31페이지 숙제를 해 오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기간 되면은 고난도 문제집 추가로 지급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미리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자습용으로 필요하다 연락하세요. 그럼 쌤이 파일로 쏴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